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어제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 대한 수치가 발표되었었고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중동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호르무즈 해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보는 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요. 평화, 인도적 차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거시경제에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호르무즈는 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는 전 세계 물가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상황 심상치 않죠. 오늘 그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정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이고요. 현재는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까지 많이 올랐죠. 24시간 기준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 또한 4% 살짝 넘겼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은요,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어제도 거래량이 많이 늘었었죠. 지금도 어제보다 더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어제보다도 더 높은 거래량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어젯밤과 오늘 오전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상승 종목은 조금 더 준 상태지만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수시로 바뀌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XRP보다도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현재는 1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3월 들어와서 그래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본격적인 반등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변수들이 너무 많죠. 특히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화가 고착되거나 또는 확전이 돼서 이 원유 공급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될 수 있고요. 대신 더 길어진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나홀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리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XRP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죠. 비트코인과 비슷한 행보를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잘 올라가다가도 크게 한 번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축배로 들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여전히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는 꼭 여러분들께서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은요,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사팔사팔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여유가 되실 때마다 추가 매수만 하셔서 수량을 최대한 늘리시는 방법 제가 굿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 기간을 좀 더 짧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곡점마다 여러분들께서 비중 조절을 통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투자 기간도 짧아지고요. 확실히 수익률이 올라가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어제 발표되었던 PM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얘는 0시라서 날짜가 3월 5일로 찍혔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일단 고용이 안정돼서 좋기는 한데요. 연준이 그나마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로 사용했던 이 고용 부분이 안정화된다면 이 부분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헤드라인 수치는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요, 그래도 경기 확정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인데요. 예측치보다 훨씬 더 상회를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발표 기간이 다르죠. 보시면 S&P 글로벌이고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ISM에서 발표를 하죠. 얘는 조금 더 글로벌적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ISM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 개 업체라면 얘는 한 800여 개 업체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조금 더 넓고요. 지난번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SM 홈페이지에 보면요. 매번 좀 더 자세하게 발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investing.com에서 이 헤드라인 부분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이 IS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2월달 부분이 발표됐죠. 헤드라인 수치가 아닌 자세한 항목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번 수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지난달보다는 다 상향을 했죠. 상향을 했는데요. 특히 고용적인 부분도 상향을 했고요. 이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자 66% 그리고 이번에는 63이 나왔죠. 자, 가격 같은 경우가 그나마 다행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수치죠. 자, 60을 넘기게 되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절대 수치는 높은 편입니다. 자, 50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 근처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격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음 달 이 수치가 더 올라간다면 자, 이 부분 조금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이 인벤토리 재고죠. 이 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56.4고요. 지난번보다도 훨씬 올라갔죠. 11%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좀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특히 관세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일단은 미리 주문을 좀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재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재고 물량이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나중에 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요. 이 수요 공백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죠. 자,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 약간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공급망 비용에 관세 영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라인 수치는 이렇게 나왔고요. 연준 입장에서 보면요. 이 PMI가 좋으면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죠. 세부 항목을 봤을 때 물가는 여전히 60% 이상을 초과를 했고요. 이것도 금리 인하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죠. 더군다나 최근 이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또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서 추가 긴축 고려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금리를 동결도 지금 시장에서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 갑자기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나죠. 그리고 오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될 텐데요. 수치가 예측치와 비슷하게만 나오면 뭐 괜찮겠는데요. 또 너무 좋게 나와도 자, 이 부분은 또 부담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이 하회한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실업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니까요. 이게 낮게 나오면은 노동시장이 강세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있더라도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주식이라든지 뭐 달러, 국채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위험선호 심리가 발동되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신 자, 연준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의 명분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더 인색해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로도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에 초점을 두면은 호재고요. 이쪽에 초점을 두면은 악재죠. 혼조세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크게 올라간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실업자들이 많아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러면 경기 악화에 대한 시그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악화된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요. 특히 중앙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지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시그널까지 오면은 이 부분이 크게 우려가 될 거고요. 대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있다면 이것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명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뒤에 발표가 되는 물가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겠죠. 자, 호르무즈 해협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역은 분쟁 당사국 간의 문제가 아니죠. 특히 이 원유와 LNG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원유와 LNG의 가장 큰 이동 통로가 막히게 되면요. 말 그대로 기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가죠. 전 세계의 물가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죠. 제가 이 호르무즈 관련돼서 특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보험 얘기를 했었죠. 왜 보험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호르무즈 봉쇄는요, 이란의 미사일이 아닌 이 보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욕망의 크립토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호르무즈 해역의 선박 이동 현황을 알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가 호르무즈 해역이죠. 여기가 이란입니다. 자, 여기가 아랍에미리트고요. 카타르죠. 지금 보시면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 보시면 지금 현재 지나다니는 선박이 별로 없죠. 자, 여기를 못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인근에 모여있는 선박들은 많습니다. 보통은 자, 여기가 좁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병목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가끔은. 그런데 자, 여기가 촘촘하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만 있죠. 중국 선박들만 다니고 있는데요. 자, 이란이 여기 지나다니는 선박 모두 다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중국 선박을 빼놓고는 다 공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협 때문에 못 다니는 것보다는요, 선박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항만에 들어오고 물건을 빼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 보험들이 지금 취소가 됐고요. 특히 이 P&I 그룹의 전쟁 리스크 이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 3월 5일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박들이 입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욕망의 크립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가 일단 풀려야지 그나마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를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갑자기 이거 갑자기 뭐 전쟁이 끝나나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쟁 같은 경우 최근에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항의를 했죠. 자, 너네 이란과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 자, 미국과 이란은 절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에 대한 시기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죠. 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란이 생각보다 잘 버틴다는 얘기죠. 반격도 잘 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 장기전에 대한 부분 굉장히 부담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크루드를 이용한 지상전 투입 이 부분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죠. 자신 있다 이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힘들겠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잘하면 장기전으로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물밑 협상 얘기가 나온 거고요. 서로 자신감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자, 이 크루드 민족을 또 활용하려는 작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동의 이 정세는요,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요,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눌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나 가격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충격에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시간은 어쨌든 자, 비트코인의 편으로 갈 겁니다.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알트코인들도 후광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ETF 상을 잠깐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다시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죠.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유출이 많았었는데요. 자, 요즘엔 다시 또 유입이 많아지면서 혹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좋은 시그널이고요. 자, 반면에 아직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에 비해서는 물론 이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래도 연속으로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시 이 토탈 이 순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는 자,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은 좋은 가격대다.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가격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요. 대신 트럼프가 얘기했던 해군이 호위해 줄 것이다. 뭐 전쟁보험 빠르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은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욕망의 크립토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는 했지만요. 이번 주 글로벌 관세가 지금까지는 10%였죠. 15%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실제로 서명된 건 10%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세는 10%인데 15%를 올린다고 하고 있죠. 자, 이것 또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하방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금 현재 상태는요. 자, 50%, 현금 50%, XRP 50% 이렇게 5대5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불확실할 때는요. 자, 현금을 보유하는 게 장땡입니다. 자, 갑자기 또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자, 또 올라가면요. 자, 그때 이게 또 올라가다 내려올 건지 계속해서 올라갈 건지 그 시그널을 파악을 해서 자, 조금 늦게 올라가도 되고요. 올라갔다가 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무조건 이렇게만 올라가지 않죠. 올라가다가 살짝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은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당장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안에서의 비중 조절을 통한 이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표시는 제가 비중을 축소하면서 현금화 하시기를 권장해 드렸던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반대의 경우죠. 손이 빠르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박스 크기를 좀 작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손이 느리고 대응이 좀 느리신 편이다. 여유 있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 크기를 조금 키우시면요. 박스 상단은 비중 축소, 현금화, 그리고 박스 하단은 다시 비중 확대, 현금 투입 이렇게 당분간은 진행하셔도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